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용산구청장 예비 후보 우리 배기석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아주 선거가 뜨거운데 용산구가 특히 뜨겁죠? 네, 뜨겁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주로 나오시고 왜 나오셨는지 좀 한번 쭉 예, 소개해 주시죠. 지금 우리 네. 황춘자 전 당협위원장과 네, 네. 박희영 우리 전 사무국장, 네. 김경대 전 구청장 후보, 그다음에 김정재 현 구의회 의장님께서 예비후보를 등록하셨습니다. 네. 그 배경은 우리 당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이 건전한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면 민주당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여러 후보들이 나왔는데 총 7명이 나와 계십니까? 네네네. 예비 후보만 7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네. 그럼 이 7분 중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1등을 해야지 당선 아니겠습니까? 후보가 되는데 네네. 1등 할 수 있는 비책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정현 의원님실에 있으면서 예산 폭탄이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민심을 얻어야 네. 이긴다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 경험으로서 용산을 발로 뛰고 있습니다. 네.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용산 이가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매번 지던 곳인데 네. 이번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제가 공약을 실천했습니다. 그게 네. 쫄쫄이 수돗물이라고 소위 수압이 약해 물이 안 나오는 그 문제를 네. 수십 년도 아무도 해결 못한 걸 제가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도 그 문제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거든요. 관심은 이해가 있었지만, 되죠? 관심은 있었지만 해결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네. 용산 이가동 꼭대기고 후암동은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용산 이가동은 이제 남산 바로 밑입니다. 남산방 후암동 위에가 용산 이가동. 그렇습니다. 근데 수돗물관이 어떻게 되냐면 용산 이가동을 가서 후암동을 가는 겁니다. 이가동을 가서 밑으로 내려오네. 네네네. 예. 근데 용산 이가동 수압을 해결하려고 물을 세게 쏘면 후암동이 터집니다. 아, 아주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겁니다. 네. 수도관을 분리하면 됩니다. 네. 분리하면 되지. 그렇죠. 네. 그걸 아무도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네. 고지대니까 수압이 약하다. 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 보좌관 하시면서 네네. 권영세 의원이 이제 그 문제를 인식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입니다. 공약사항이었는데 어떻게 해결? 저희가 행안위 소속이었고요. 네. 서울시가 국정감사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수돗물 문제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체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그래서, 예. 용산 이가동 문제도 이야기하고. 네네. 그거 아주 좋은 전략이네. 그래서 그게 해결했네요. 예산이 없는데 네. 거기서 부서별로 남는 돈을 갖고 네. 그게 해줬습니다. 그거 아주 시급하죠. 그거는 그럼요. 먹는 물보다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용산 이가동에 수돗물 해결된 네. 그 피해자를 보던 분들을 해결해드린 그 인구가 얼마쯤 될까요? 8,000명 정도 되는데 8,000명은 네. 뭐 아주 몰표를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는 미장원이 있습니다. 네. 그 사장님이 300만 원 들여서 했대요. 자기가 삼층집에 사는데 수돗물 약하다고 네. 개인 돈으로 300만 원 해서 그래도 안 됐는데 펌프를 달고 내가 이래도 안 달고 되지.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갈 때마다 그 수돗물 정말 고맙게 고맙다. 저는 정말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제 표만 한 표 달라 그래야 돼. 그래서 그분이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은 또 미장원이 입이 맞습니다. 좀 상당히 세잖아요. 네네. 스피커가 세니까. 그래서 그 8,000표만 다 받아도 기본은 뭐 확실하네. 그분들이 이제 용산 이가동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온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용산에는 네. 우리가 알 때는 용산이 뭐 아주 특히 이촌동 뭐 잘 네네. 사는 아파트, 네네. 고급 아파트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청파동이나 네네. 이거 힘든 데가 많더라고요. 거기가 힘듭니다. 거기가 늘 우리 나경원 대표도 가셨고 네. 대권 후보들도 가셔가지고 네. 꼭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때지? 아무도 못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는 밀어붙일 때 해야 되는데 네. 하지 못하니까 중간중간 개보수를 합니다. 네. 개보수를 하면 사유 연한이 안 차기 때문에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네. 개발 방식도 다르게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하신 방식과 저희가 가진 저는 권영쌤 같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권영세 의원하고는 보좌관 하셨으니까 물론 제일 잘 통하고 네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하고도 권영세 본부장 했으니까 네, 네, 지금 또 인수위 맞습니다. 뭐 좀 책임을 맡지 않습니까? 제가 출마를 안 했으면 아마 인수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하고도 가깝고 예. 그래서 전체 서울시 국회의원 권영세 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다 가깝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아주 중요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안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 해결하겠다는 걸 쭉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한 몇 가지 뽑아가지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용산공원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우리는 돌아갑니까? 용산공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용산 미군 기지입니다. 그렇죠. 그게 돌아와야 되는데 예. 2027년까지 돌아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네. 지금 돌아온 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아,
반환받은 게 1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유치해서 그것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빨리 땡겨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용산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산이 도로 문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출발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시대가 안착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제가 네. 생각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 갔던 용산 전자상가입니다. 네. 전자상가가 아주 우리나라- 나갔어요. 나는 몇 번 물건 사러 갔더니 너무 그렇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 재생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호기심, 신기함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움, 공포, 삐끼라고 하는 소위 그 호객 행위라는 것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가기를 싫어합니다. 네. 거기다가 저희가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전자기기 제조 지원센터라는 걸 산업부에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전자기지. 기기, 전자제품의 네. 기지. 예.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지 지원 센터. 전자제품에 대한 샘플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샘플을 만들 때 요즘은 네. 스타트업 기업들이 중국 나가서 합니다. 네. 중국 나가서 하게 되면 제조 라인이 중국에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용산 전자상가 원효상가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게 3년간에 160억이 됐던데 그게 네. 되면 스타트업 창업 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거기로 와서 제품을 만들고 거기서 라인을 만들면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용산은 그 문화 예술 콘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박물관, 미술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립박물관. 예. 네. 전쟁기념관도 있고 전쟁기념관. 미술관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삼성 리움도 있고 리움도 네, 한남동. 그렇죠. 한남동도 용산이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삼성 리움도 아주 네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대단하죠. 네네. 또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네. BTS가 저기 라스베가스 공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열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BTS의 팬클럽이 아미입니다. 아미. 적이라고 하는 아미인데 아미. 아미의 광장을 제가 용산에다 하겠습니다. 저 처음 그럼- 하셨죠? 예, 방탄소년단이기 때문에 아미인 겁니다. 예. 그의 그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아미인데 250만 명입니다. 그들의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걸 예. 만들려고 하거든요. 전 세계 250만 명.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은 예. 지금 라스베가스에 그 열광하던 팬들이 한국으로 오게 될 겁니다. 예. 한국에 되면 박물관도 구경하고 미술관도 구경하고 그럼 이태원 거리로 오게 되면 네. 관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태원만이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아미 들어오면 뭐 아미도 한국 전체 뭐 넓지 않으니까 금방 다 보지. 예. 아마 저기 하이브라고 하는 그 BTS 본사가 용산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 그게 처음 들어요. 한강로 용산역 앞에 있습니다. 역 앞에요? 네네네. 그렇습니까? 예. 그건 거기 몰랐네.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인데 그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예. 앞에 세계일보 옆에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뭐 세계적으로 요즘 맞습니다.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아무리 버스 건축하면 예. 삼각지에서 용산역까지 낮은 건물인데 네. 1층이 와인바로 자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어. 여성들이 안전하게 즐기고 가는 곳이거든요. 네. 용산역 주변이 뭐 요즘에 너무 달라졌어요. 엄청납니다. 네네. 근데 아직까지 용산역 주변에 남은 땅이 또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뭐 구상을 거기는 공원으로 돼야 됩니다. 공원. 예. 뭐 공원이고. 개발 계획이 있는데. 거기는 또 예. 국제업무지구가 있습니다. 소위 국제업무지구라고 표현하지만 네. 용산 정비창입니다. 네. 지난번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하다 실패했던 지역이고요. 네. 거기다가는 국제업무지구가 조성돼야 됩니다. 네. 홍콩이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홍콩에서 떠나는 다국적 기업이나 그들이 옮겨갈 곳을 저희가 마련해줘야 됩니다. 저 빨간 게 전부 예, 국제업무지구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용산 정비창 부지가 다 국제업무지구 되면 저 기지창은 정비창은 어디 없어지는 겁니다. 저기 수색도 있고 다른 곳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이미 꼭 복심에 있을 필요 없다. 예. 10여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됐던 건데 다만 저 앞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촌 지구라든지 주변 지역 부분이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 때문에 못했던 거거든요. 옛날 삼성이 이촌 지역도 가보니까 한심한데 한심합니다. 뭐 아주 네네. 서울에서 제일 먼저 된 아파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저기는 또 지분 문제가 애매한 게 땅은 서울시 거고 건물만 주민께 있고요. 네. 심각한 문제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게 해결이 안 안 되면. 되면. 그럼 저 전체를 이제 묶어가지고 네네. 한번 크게 네. 국제적인 새로운 신도시 개념이죠. 그렇죠. 저기 뭐 업무지구로 네. 아주. 업무지구에 있어서도 주택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 오피스 동만 있게 되면 슬럼화돼서 밤에 네. 위험하기 때문에 그 주위는 주택단지가 또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메인은 국제업무지구로서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저 국제 업무지구는 여의도보다 입지가 더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여기 있어서 뭐 KTX부터 이제 맞습니다. 네. 여의도는 교통이 좀 불편한데 맞습니다. 저기는 교통이 기가 막혀요. 예, 서울역 그죠 용산역. 그렇습니다. 아주 한강에 또 배도 띄우면 배도 저 와서 대고 맞습니다. 예. 아주 그냥 그런 꿈을 뭐 우리 국민들 다 가지고 있겠지만 용산 저 주변에 용산 구민은 더 강한 꿈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저희 그 땅이라는 네. 자 그래서 저런 큰 것도 많이 있는데 네. 우선에 자 낙후 지역은 아까 수도물을 네네. 뭐 아주 쫄쫄쫄 나오는 걸 아주 네. 시원하게 콸콸 나오게 네. 만든다든지 그런 것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뭘 하겠다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열린 구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열린 구청. 그게 왜 그러냐면
용산 사태가 터진 곳이 있습니다. 해링턴 네. 10억 30억 아파트 앞에는 문화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네.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짓겠다고 구청이 한 겁니다. 네. 그 구청이 승인을 한 거고 재개발 조합은 그걸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네. 거기에 7개 단지가 있습니다. 네. 7개 단지가 아파트 5개 단지하고 그다음 아모레퍼시픽 그다음 LS 산전 이 기업들도 다 반대하는 사업이었는데 용산구청은 밀어붙인 겁니다.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계속 회의를 하고 서울시에 가서 항의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저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셨거든요. 네. 거기가 온전한 공원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 그것도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되고 있는데 반드시 그러니까 용산구청이 누구를 위한 구청이어야 되냐면 주민을 위한 구청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몇몇 특정인을 위한 구청처럼 되어 있거든요. 현 구청장님이 올해 재임을 하면서 아마 거의 뭐라고 하면 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럴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민을 위한 구청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열린 구청, 찾아가는 구청장이 되겠다. 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구청장 성장현 구청장은 네.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단 용산구에도 또 일단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구청장 교체를 진짜 하는데 정당 교체부터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민주당의 후보 중에는 어떤 사람이 제일 이제 지금 선대가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현재 거의 구청장 3선이니까 삼선이가 나오지 않는데 네. 김철식 후보만 등록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청와대 이전으로 자기들은 선거를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청와대에서 유력 인사를 내려보낼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왔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등록 기간이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5월 10일이 본선거이기 때문에 5월 10일까지 예비 후보고 그다음에 본선거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등록을 안 옮겨놓으면 못 올 거 아니에요. 용산구에 그렇죠. 용산구청장이면 용산구에 네네네. 살아야 되지. 예, 아무나 못 내려보낸대.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강태웅 전 부시장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도전했던 이분을 내보내려고 하고 성장현 구청장은 2년 후에 국회의원을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강태웅이라는 서울시 부시장이네. 이 사람은 네네. 거기 살긴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요? 당협위원장. 지금 당협위원장. 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민주당보다도 지금 7명이나 나와 있는 네.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1등을 해야지 이제 후보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략은 확실히 있습니까? 제가 했던 일을 알고 있고요. 네. 제가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핵심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원들도. 네. 뭐 예비 후보들끼리 여론조사 해본 거 이런 게 용산 지역신문에는 보도가 안 됩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말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제가 인지도 조사를 했더니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아주 지금 7명이 나오셨는데, 네. 다른 데보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건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당으로부터 용산구청장의 자리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표현합니다. 저는. 의지도 그렇지만 지난번 대선 때 보면은 네네.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네네. 많이 이겼는데 아닙니까? 네네. 얼마나 이겼습니까? 2만 5천 표 이겼습니다. 2만 5천 표 같으면 서울 시내에서도 아마 예, 강남 서초 맞습니다. 성파 다음에 가장 많을 네 번째로 많습니까? 아마 그 정도 될건 확인 네.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역대 선거에서 보면 용산구는 계속 지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희 시장의 논리가 작동되는 구역이 있고 시장의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이촌동 네. 이쪽은 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데 그곳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이주를 하게 되면 또 선거 때는 모릅니다. 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벌어진다고 할 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남쪽 지역에 많아지게 되면 상황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2번의 선거, 3번의 선거도 마찬가지였는데 삼각지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민주당이 여전히 강하고요. 남쪽은 우리 당이 강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가 작동하는 남쪽의 재개발 재건축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선거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이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은 이번 대선에 많이 이기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 후보가 더 많이 나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경선에서 어떻게 지금 1등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네. 그게 제일 핵심인데 네. 그 포인트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원 해결사다. 네. 아주 오래된 그 상습 아주 오래된 민원은 내가 해결한다. 예? 이거죠. 네. 제가 그 권영세 의원님 선거를 주면서 공약을 만들었고 어떻게 할지 실행 계획을 세운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행 계획을 제가 가장 잘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네. 집무실이 옮기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네네. 일단은 지난번에 ABB가 나왔습니다만 네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5월 10일부터 과연 용산에 집무를 하실 수 있느냐?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로 올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통이동 지금 저기서 집무하느냐?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저는 거꾸로 주민의 입장에서 그걸 네. 보게 되면 네. 이 문제를 보면 교통이 막힌다, 집회가 한다 이런 걸 제가 저희 사무실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네. 봤습니다. 대통령 국방부 당선자가 바로 앞에. 그 출근하는 게 저희 건물 옆입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봤더니 그 출근 시간에는 교통 통제가 그닥 심하지 않아도 통과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국회를 갈 경우에 네. 거기는 한 3분 정도 제가 막히는 걸 봤습니다. 네. 근데 어제 그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집회가 아주 심하게 있었는데 어디 있어요? 내나 그 앞입니다.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어제. 어디 그 바로 국방부 앞에, 국방부 예, 앞에서 앞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시위를 하네요. 네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거기서 포창공원이라고 한정거장 버스 한정거장 오는데 30분 걸렸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일 거라. 대통령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집회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부분이 현재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네. 그래서 거기는 그래도 뭐 집회가 많다고 해봐야 광화문이나 뭐 이 청와대 쪽보다는 아마 적을 것 아마 같습니다. 지금은 관련 법을 통해서 제한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용산 구민들에게 네. 얼마나 이제 인지가 되어 있느냐. 권영세우는 뭐 다 알고 네네. 있겠습니다만, 네네. 뭐 사실 지금 백이석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 보호자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두드러지게 본인 자신을 내세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걸 이제 짧은 시간에 얼마나 제대로 두드러지게 이제 알려서 네. 1등까지 올라가느냐.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무엇을 했는지를 많이 SNS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SNS 하는 일보다 어떻게 하는지를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소통한 부분들이 제 SNS로 답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저는 소통하는 후보로서 제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를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고 있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댓글을 달고 다시 저는 그걸 통해 카톡을 보내서 서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로 저는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SNS로 소통을 많이 하고, 네네. 주로 뭐 카톡도 하고, 네네. 문자도 보내고 네네. 이렇게 하시면, 네네. 예. 그거는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용산구 주민들 중에서 네. 거의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네. 당을 가리지 않고 다 보내십니까?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보면 선거를 할 수 있는 건 DB인데 DB와 관련해서는 그게 결국 민심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선 방식, 경선을 한다고 했죠? 네. 7명이 경선을 할 때는 네네. 어떻게 합니까? 당원이 몇 %, 여론이 몇 %? 50대 50입니다. 50대 50. 그 방식은 어떻게 하고? 책임당원 대책은? 50%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 50%입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대통령 선거 경선과 관련해서 아주 치열했기 때문에 홍준표를 지지했던 분과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이 꽤 상당히 이게 있었기 때문에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5천 명 정도 있었기 지금도 당원이 5천 명이네? 책임당원. 책임당원만 5천 명.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데요? 네. 아마 그분들이 후보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 소신 있게 하면 그분들은 약하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일반 여론조사는 그냥 일반은 제가 뭐 아시겠지만 워낙 민원과 관련해서 네.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문제에서 7개 단지 대표자들이 저를 알고 그 노력 같은 걸 알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잘 했고 용산 이강통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촌동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파출소 문제입니다. 파출소 이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해법을 찾았거든요. 찾았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이 되면 해결할 수 있고 그 부분도 이촌동 주민이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측면에서 이제 이 경선 과정이 네네. 상당히 뜨겁겠는데 경선 날짜는 언제죠? 아직 정해진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4월 아마 20 며칠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5월 되기 전에. 아마 그렇게 될 공시되거나. 거예요. 오늘 이번 주가 아마 1차 컷오프를 할 걸로 알고 그다음에 7명 중에 컷업하고 그렇게 하고 몇 명까지 컷업을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 안 되고. 네네. 보통 한 서너 명 이내로 하는 거죠. 7명이니까 너무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꼭 후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동안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해가지고, 네네. 그 다음에 대학원은, 서강대학에서 대학원도 서강대에서 네네. 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옆에, 서강대는 거기는, 어디 구 자체가 마포구로 되어 있는 바로 옆에 구에서 네네.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일단 지역을 가장 현안을 제일 해결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난 백이석이다. 네. 이 주장을 다 계속 밀고 그렇습니다. 나가시면 네네. 실제로 실적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용산구의 오래된 민원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또 용산국제업무지구 미군기지의 조속 반환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요구를 하고 또 대통령 그 국회의원 권영세 서울시장 오세훈시장 이렇게 합쳐가지고 협력을 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네네. 이제 내세울 수 있는 네네. 그 외에 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예. 용산의 문제는 이제 구청 단위가 아니라 지방 정부를 떠나 광역 단체, 그다음에 국회, 정부 부처까지 소통해야 해결할 수 있는 큰 문제들입니다. 크죠. 그래서 제가 예결위, 산업위, 국토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경험을 가지고 해결한 실적이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데 예, 잘 좀 해서 특히 구청장은 네네. 정치인하고 다르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야기만 해놓고 뭐 정치인은 말만 제대로 해도 뭐 되는데 이 구청장은 4년 동안 업적을 낳아야 되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뭐 나는 용산 국제 업무지구를 뭐 스타트를 했다든지 네. 아니면 미군기지 지금 11%밖에 반환 안 되는데 나머지 100% 돌려받았다든지 낙후된 지역의 민원은 내가 다 해결해서 네. 재개발 재건축이 뭐 작공을 한다든지 네. 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1년 동안 보장하면서 그 실행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네. 시기적으로 단기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중기가 끝날 수 있으니까 장기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청장으로 제가 당선되면 바로 실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문수 TV 이제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의 정론을 청취하시면 여러분의 식견이 매우 넓어집니다. 오늘 주세현 만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백이석 용산구청장 예비 후보님 지금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용산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평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